네, 반갑습니다. 네,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생생 한마디로는 제약바이오 줍줍이라고 적었는데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 지긋지긋한 이제 K세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일 엔비디아가 이제 16% 폭등을 했고 또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가 특히 S&P 500이라든지 다우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그런 축제 같은 날에 국내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이제 시간 외에서 우리 본장이 열리고 있을 때 시간 내에서 어느 정도 상승폭과 또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또 이제 강력하게 AI 반도체 관련된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우리 국내 증시에 좀 반영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장 시작과 동시에 좀 상승 출발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차익 매물이 출해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수급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K세론은 어떤 피해 섹터잖아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전에 12월 말까지 강한 시세가 분출되다가 1월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시작과 동시에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 하락과 함께 거의 20에서 많게는 4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온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이제 4월 달에 미국 암학회를 앞두고 있고 또 5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의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리뷰 두 종목을 해보면은 해성 TPC라는 종목이 제가 이제 이렌시스의 어떤 후속주로서 이제 콕 집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이제 대표 종목이고 또 이제 대주주 경영권 매각에 때문에 다시 한번 M&A 기대감까지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개해드리고 나서 좀 시세가 세게 분출돼서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를 도달했고요. 그래서 18% 정도 상승 흐름 나왔죠. 어제 살짝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거의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2차 목표가를 강력하게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봇 감속기 쪽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특히 해상 TPC 같이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는 종목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섹터 중심의 어떤 상승보다는 또 이제 섹터 안에서도 끼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렌시스 후속주로서 강한 탄력이 잘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상 TPC는 2차 목표가 도달했고 코아시아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가온칩스가 정말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결국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확장의 가장 큰 수혜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AGI 공식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특히 이제 AGI 관련해서 엑시노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나와줬고요.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가는 테스트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코아시아가 조금 억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와 코아시아 계열사인 코아시아 넥셀이 엑시노스 칩을 공동으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아무리 코아시아가 지주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와 25년 넘게 파트너십을 구축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투자 강화와 또 차세대 반도체 칩 또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옆에서 협력을 지금 25년 가까이 해왔던 기업인데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확대와 또 저크버그도 만나서 AI 반도체 관련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코아시아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일 이제 뭐 비밀병기가 가온칩스다. AGI의 비밀병기가 가온칩스라고 했는데 AGI가 그 가온칩스가 AGI의 비밀병기면은 코아시아도 마찬가지로 비밀병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시세가 분출됐네요. 그래서 오늘 시세가 11.51%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 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1차 목표가를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거래일 정도 이번 달 수익률 대회가 남았고요. 근데 제가 이번 달도 지금 현재 기준에는 지금 이제 수익률 대회 2등인데 제가 이제 생쇼에 와서 딱 한 번을 제외하고 1등 2번, 2등 4번, 이번까지 뭐 1등 2등을 하면은 뭐 1등 3번 아니면 2등 5번을 할 것 같은데 딱 한 번을 빼고 1등 2번, 또 2등 4번, 또 그리고 이제 3등 한 번 하면서 거의 딱 한 번 빼고 한 번도 상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기복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한 번 1등 했다, 꼴등 했다, 1등 했다, 꼴등 했다 하면은 계좌 수익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일의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주식만큼 꾸준한 게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기복 없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고 확실한 투자다. 포트가 안정적이어야지 1%가 수익이 나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또 기복 없는 투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번 달에도 계속 상위권에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면요.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낙폭이 좀 컸었던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일단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종목명을 바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23,650원이고요.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 또 치과에 또 기자재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결국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시세가 오전장에 분출됐던 이유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치매 치료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아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바로 비만 치료제였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령화 문제 또 그리고 저출생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나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이 치매 치료에 대한 관심이 올해 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가장 핵심 파이프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일리아릴리가 도나네밥 관련해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레켄비가 SC 제형 또 이제 FDA 허가 신청을 낸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올해도 치매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다 반납한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도 제약바이오 섹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오스코텍을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핵심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면역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그리고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관련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주력 사업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기능성 소재 및 제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치과용 골 이식제 관련해서 기자재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드릴게요.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이젠 아델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델 Y01을 임상 1A상 투약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좀 10%대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 아델이라는 기업은 2020년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뇌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윤승용 교수가 창업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델과 함께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을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이고 그동안은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는 이제 피플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좀 가장 강력하게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긴 했는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에게 기술 이전한 사례도 있고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들과 함께 지금 이중항체화 또 그리고 병용요법 관련해서 글로벌 임상을 지금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임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결과와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 또 이제 시장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제약바이오 핵심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매 치료제도 있고 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AI 영상 의료 진단 기기가 가장 핵심 키워드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업체들도 어떤 핵심 키워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일단 오스코텍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요.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바이오주들이 이제 급등을 할 때는 보통 순환매 제일 마지막 지수 고점 근처에 나타나곤 했는데 이번에 역시 그렇게 지수 고점권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의 순환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일단은 항상 우리가 성장주였던 상승의 가장 이제 상징적인 게 제약바이오 섹터잖아요. 그리고 또 충분한 또 이제 가격 조정과 코로나 이후에도 거의 2년, 3년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아졌었는데 일단 이제 제가 4월 달에 미국 암학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관련된 또 면역
그 항암제, 또 파이프라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도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섹터에서도 지금 약간의 지금 세론 현상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시장의 어떤 하락을 좀 방어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ABA 바이오라든지 뭐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지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제약바이오 업체들 그리고 각자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다고 했을 때 결국 시장이 상승하고 성장주 중심의 상승이 나와줬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는 소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1차 매수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26,500원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19,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